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12월 3일 오전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정권 말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나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인력이나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소재 부품 장비의 불리함,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너무너무 큰 사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었다면, 반도체 계엄령을 지금 발표를 해야 될 판에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반도체 업계도 찬물이 끼얹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움직임, 미국 정부의 야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상무부가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금지를 하겠다. HBM을 만들 때 미국 장비 또는 미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미국 상무부는 현재 출시된 거의 모든 HBM을 규제를 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달아서 굉장히 업계를 긴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HBM2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자료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2 같은 레거시 HBM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HBM3, 이 12단 또는 8단 같은 아주 최첨단 하이엔드 HBM에서 상당한 포션을 가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공급이 되면서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HBM3, 2, 8단, 12단을 AMD나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보다 조금 더 로우엔드 레거시 HBM에서 공급을 주도하면서, 특히 이 레거시 HBM에 관심이 많은 중국에 있는 AI 업체들이 메인 고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 HBM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 때 중국으로 더 많이 수출을 하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SK하이닉스보다는 더 타격이 있다, 이런 논리겠죠. 중국이 사실 엔비디아나 AMD에 살짝 뒤처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ISSCC라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학회 논문 채택 수를 보면 중국이 한 99개가 채택이 되면서 거의 압도적인 반도체 설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칩 설계에서도 많이 쫓아오고 있고, 이런 레거시 HBM도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는 건데, 이때 삼성전자의 칩도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실제로 화웨이가 설계를 하는 AI 칩이죠. 어센드라는 칩에는 삼성전자의 HBM2E가 탑재가 됐다는 외신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레거시 HBM으로 어쨌든 간에 삼성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선단 공정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을 하는 상황이고, 빨리 이 전세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레거시 HBM에서 돈을 뽑아서 선단 공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투자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길이 막혀버리면 삼성전자가 HBM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중국에 HBM을 파는 돈이 전체 HBM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20%를 가지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큰 수치로 느껴지지 않고,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의 수출길이 막히는 거야말로 진짜 큰일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가 그렇게 작은 숫자냐, 그냥 쉽게 볼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사실 한 톨의 HBM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상황, 여기서 돈을 벌어서 HBM3나 HBM4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수출길이 막히는 거는 부정적인 이슈인 거는 틀림이 없다. 정말 궁금한 부분이 2019년 정도부터 화웨이, SMIC, YMTC 이렇게 중국의 가장 큰 반도체 4대장들은 미국이 일찌감치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유독 CXMT는 올리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제재 리스트를 발표를 할 때 CXMT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에는 또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CXMT는 중국에서 일황입니다. 일황. 디램을 중국에서 가장 잘 만들고 생산 능력도 많은 그런 회사인데요. 왜 이렇게 CXMT는 규제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걸까? 한국의 반도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 역시도 중국을 완벽하게 규제를 하면서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지형에 새로운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CXMT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CXMT는 최근에 16나노 공정의 디램을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생산 능력 확장이 굉장히 매서운 추세입니다. 그리고
PC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레거시 디램에서도 굉장히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던 레거시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빠르게 빼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한테 조금 유리하게 생각이 된다는 측면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CXMT를 레버리지하면서 조금 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에서 멀리서 봤을 때 쟤네가 저렇게 활약을 만약에 해주면 삼성전자의 포션은 내려갈 거고 삼성전자의 디램 의존도가 조금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CXMT의 성장을 좀 더 지켜본다는 겁니다. 마이크론도 디램 업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CXMT가 올라오면 좀 더 힘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마이크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엄청난 금액의 지원금을 보조를 해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이 영리합니다. 자기네 나라 AI 반도체 회사에는 아예 타격이 없게 예외 조항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패키징된 HBM은 수출할 수가 있다. 개별 HBM 말고 엔비디아가 만든 GPU 옆에 장착한 HBM은 중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일부 AI 칩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거를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H20이라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예외 조항을 둔 걸 보면 이 미국의 AI 업체들은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게끔 설계를 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HBM 비즈니스 에는 살짝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밸류는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CXMT 말고도 다양한 규제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비 리스트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기존에 규제를 했던 29종의 반도체 장비 외에도 24종의 반도체 장비 규제를 새롭게 포함시켰고요. 예를 들면 첨단 장비로 분류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2022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GAA 구조 그리고 3차원 칩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가장 최첨단의 검사 장비로 분류가 되는 21나노 이하의 칩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점들을 언급을 해놓은 것을 봤을 때 당장 적용이 되면 미국의 기술들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룰이 하나 적용이 된 게 있는데요. FDPR 해석을 하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을 한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제품이더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미국 반도체 장비로 생산이 되었다면 HBM이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이런 조항을 포함을 시킨 게 우리나라 장비들이나 제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단부터 미국 거를 씁니다. 케이던스나 시노시스 같은 미국의 유명한 설계 시스템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생산 단계로 넘어왔을 때도 파운드리 공장을 보면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최첨단 미국의 증착 식각 장비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부품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장비 생태계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소부장 생태계가. 그 안에 제어 장치의 CPU는 대부분이 인텔이 들어갑니다. 미국 기술에 소환하기 위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DPR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정부가 로비를 잘해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미국이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되는 자국만의 FDPR을 다 기민하게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B 규제 같은 정말 치명적인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FDPR을 다 마련을 해놔서 그나마 미국의 그림자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반도체 업계가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초반에 이 대중 수출 조치를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로 넘어갔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의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싶어하는 뜻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정말 극단적인 조치도 서슴지 않는 그런 스트롱맨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반도체 업계에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묻어날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제도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조금이라도 예외를 해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고, 또 업계에서 정말 매번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가 화학관리법 그리고 화평법, 이런 화학 소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이런 쪽을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우리가 더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절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계엄령이 발생이 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도체 특별법이 또 논의가 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그냥 이슈가 덮여져 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중국과 미국은 너무너무 열심히 한 발이라도 더 나가려고 지원금 쏟고 제도 개선하고 투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반도체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대선에 나가기 전부터 반도체 연구소에 방문을 한다든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들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슈가 터진 날에 계엄령을 했다는 거는 반도체에 과연 관심이 있는 건가? 이 산업을 붕업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를 취재하는 입장으로서 국제적인 레벨하고 맞출 수 있는 국면이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에도 기대해주세요.